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9일 최명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포지티브한 캠페인 그리고 네거티브한 캠페인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미래 비전을 또는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얘기들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네거티브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상대를 향해서 엄청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꽤 국민들한테 먹혀드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선거 초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고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별로 먹혀들지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여기저기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이걸 공격했다가 철회하고 뭐 막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과거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시켰거든요. 신세계가 진출하려고 했을 때.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직접 나서서 편가르는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 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또 이용섭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이거의 객관적인 팩트는 민주당이 과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을지로위원회,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라는 거 만들어서 활동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대형마트 같은데 뭐 일정한 휴일을 가져라 뭐 이런 것도 강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015, 16년 이즈음에 신세계가 광주에 진출하려고, 복합 쇼핑몰 진출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해서 무산시켰고,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듯이 2017년 2월 달에 광주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 반대, 이런 이재명, 그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에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지금 이 복합 쇼핑몰을 윤석열 후보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극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50% 이상,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70% 이상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 쇼핑몰 공약 하나가 어찌 보면 광주 지역을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뜨거라 싶어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진영이 이걸 공격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어정쩡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극우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고 나온 겁니다. 먹혀들 것 같습니까? 이게 극주와 극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포퓰리즘을 공격할 경우에 그게 일반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과연 들어올 것인가? 먹히지 않겠죠? 아마 이것도 결국은 광주에서 오히려 논란만 키워서 윤석열 후보의 복합 쇼핑몰 공약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초반부터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연루, 이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총동원돼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걸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팩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는 게 과연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전 장관 말대로 건진법사 말 듣고 그런 것이냐? 아니죠. 당시 기사와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반대했습니다. 왜? 이게 바로 신천지 대구 사태라는 거 기억하시죠? 대구에서 맨 처음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천지 대구 사태 때 강제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방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추적 조사를 할 때거든요.
다 숨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 반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는 방역이 급선무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2020년 2월 28일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겠다, 방역이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신천지 연루소를 주장을 하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든요. 당연히 안 먹히죠. 정치보복 논란,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적폐 수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해야죠, 돼야죠, 시스템에 따라서 대통령은 관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 대통령 관여 안 한다는 걸 딱 잘라먹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그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정치보복을 윤석열이 공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언했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이 말에 지금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국어의 문제다.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다르고 그걸 딱 반토막을 내서 앞부분만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권의 윤석열 후보 공격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지금은 뭐 그 뒤집어 씌우기가 파시스트식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해도 지금 청와대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런 정치보복 논란 때 강한 분노 어쩌고 하는 것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시스트식이다 하는 이런 식의 윤석열 후보 공격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가 속만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왜 효과가 없을까? 자기들이 거두절미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는 또 뭐 과거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레모니, 그 다음에 뭐 열정열차에서 구두발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해보니 별 의미가 없다. 무슨 뭐 L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뭐 애용한다 그러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이렇게 하는 장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는 장면하고 그걸 또 대비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찾아냈더니 뭐 이재명 후보 누구, 아니 이거는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를 봤더니 저도 모르게 이러했더군요. 그럼 저도 신천지 연루자인가요? 이런 유치한 공격을 하니까 이게 국민 공감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김의겸 의원이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살아있는 소위 가죽을 벗겨 굿을 하는 행사가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사 인사말을 하는 건진의 스승 해우의 머리 위로 고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적힌 등, 그리고 그 옆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의 이름이 적힌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구판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대통령 연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이게 수륙대제라는 거거든요, 수륙대제. 아마 뭐 물과 육지 뭐 이런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수륙대제를 주관하는 곳이 충주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그건 뭐냐 도대체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구판, 주술 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막상 오살의식,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윤석열 후보 이 왜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흉기로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거, 과거에 장희빈 사극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그거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뭐 남애란인가 뭐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 사람 사퇴했죠. 오살의식을 한 사람은 민주당이다. 이런 게 이제 다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 이 사람들의
그 공격은 재탕 삼탕입니다. 이 중에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실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서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격 소재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공격을 받을 요소가 별로 없다. 고발사주 의혹, 뭐 코바나 콘텐츠, 주가 조작, 그거 지금 다 들고 나오는데 아니 주가 조작이나 코바나 콘텐츠 의혹은요 재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나요? 검찰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2분대 과거 특수부입니다. 거기서 1년 넘게 이 간단한 수사를 지금 제대로 사실상 마무리했죠. 근데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그냥 물고 늘어지려고 계속 수사 중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뭐 관련자들은 다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소재도 재탕삼탕인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딱 지적을 했더군요. 민주당, 특히 586 운동권 출신들은 팩트 체크를 열심히 안 한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으면 허위 사실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음모론으로 국민들 선동하고 이런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저는 이 말이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하면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도 믿죠, 거기. 당연히 믿죠. 이런 일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재명 후보 옆집 2402호 여기에 합숙소라는 이름이 뭔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당시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현욱,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은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썼을 뿐이지 거기는 직원으로 확인이 돼야 가입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된 겁니다. 직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작년 8월에 자, 이현욱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걸 블라인드에 올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현욱 사장이 동호수 2400,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집이 있는 그 바로 옆집 동호수까지 딱 지정을 해서 이거 전세 계약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 전세 계약의 기한도 뭐 일반 사원이나 원래 일반 사원이나 뭐 대리급에서 기한하고 뭐 부장 뭐 이렇게 결제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이 기한한 게 아니고 부장이 기조실을 통해서 부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부장이 결제를 해서 그러니까 기한을 해서 이현욱 사장 결제를 받아서 이게 집행이 됐다. 내부자 폭로입니다. 팩트가 있고 확인해 봤더니 그 옆에 합숙소에 있는 거 사실이고 다만 아직 확인 덜 된 거는 거기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 공약을 만들었느냐. 이게 확인이 좀 덜 된 거죠, 아직은. 그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적어도 이 주장의 50%쯤의 객관적인 사실은 맞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김혜경 씨가 배소연 씨하고 A씨의 지원을 받아서 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어쩌고 하는데 배소연 씨조차 와 저걸 누가 다 먹지? 그 집에 기생충이 있나? 이런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옆집에 이재명 공약팀 의혹 그거와 연결시켜보면 딱 맞는 거죠.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초밥 10인분의 퍼즐이 맞춰졌다. 기존의 주장과 딱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팩트들은 이재명 후보의 의혹에 관한 팩트들은 이게 새로운 겁니다. GH 거기에 합숙소 논란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의혹과 관련 의혹과 이재명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도가 확실히 다르다. 그것이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말대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 공격에 대한 국민 눈높이, 국민 공감대를 맞추려면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해서 팩트가 뒷받침이 안 되는 공격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사람들이 뭐 그게 운동권의 습성인지 아니면 원래 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지 원래 음모론에 너무 심취해 있는 탓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헛발질을 내놓고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자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그 네거티브 캠페인 이게 국민들 앞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